안녕하세요. 백세시대 백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글래스노드의 공동 설립자가 비트코인의 위험 수치가 크게 감소한 사실을 지목하면서 현재의 저항대를 깨고 3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젠트로픽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는 글래스노드의 공동 설립자는 비트코인이 현재 악재 속에서도 꾸준히 2만 6천 달러 선을 지키고 있으며 위험 수치가 60 아래로 감소함에 따라서 곧 2만 8천 달러 선을 넘어서 3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영상 뒷부분에 기술적으로 과연 3만 달러 선에 도달할 것인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가 곧 명확성을 찾을 것이며 이에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에서의 사업을 이어나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수의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이 규제 명확성을 찾아서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명확한 규제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이 곧 좋은 시간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소속인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규제의 명확성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규제라는 것이 제한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규제라는 것이 있어야만 기관이 규제의 그런 한계를 보고서 기관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주어지는 것은 좋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현재 인플레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전쟁은 오래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일로 예정된 FOMC 회의, 이제 여기서 이제 금리 동결이 유력하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인플레이션이 꾸준하게 둔화가 되면서 연준이 목표한 2%까지 얼마나 걸릴 것이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근원 CPI가 예측치보다 낮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CPI와 PPI는 전년 대비로 상승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에너지와 식품 부문을 제외한 근원 CPI가 전년 대비 4.3%를 기록해서 4.7%, 7월에 4.7%보다 떨어졌죠. 앞으로 이 상황에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서 또 금리 동결, 그 이후에 금리 인하로까지 이어지는 그와 같은 요인은 바로 근원 CPI가 잡혀야 되고 그리고 연준이 목표하는 2%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좀 짧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일단은 암호화폐 시장도 역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처럼 투자 자산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와 같은 상관관계가 많이 약화될 것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특히나 이 투자 자산으로가 아니라 생존 수단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희소성의 가치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간밤에 오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긴축 기조 완화 기대감입니다. 물가가 서서히 이제 잡혀가는 가운데서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간밤에 비트코인이 올랐었던 거고요. 그리고 강하게 상승했지만 윗골이 달리고 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 후반에 기술적으로 살펴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암호화폐 투자 컨설팅 업체 퀀텀 이코노믹스 창업자 마티 그린스펀이 비트코인과 S&P 500 지수가 상반가기로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에 가까울수록 동조화되고 또 0에 가까울수록 동조화가 되지 않는 거죠. 1분기에는 0.7로 상관관계가 높았습니다. 근데 2분기에는 0.1 수준으로 떨어졌고 현재 수치도 0.2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 지수와 동조화를 보이지 않는 게 의미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희소성의 가치도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생존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이제 강세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약세로 보고 있는 그런 애널리스트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레이딩 기업 H 창립자 겸 CEO 마이클 반 데포프가 말하기를 비트코인이 200주 이동평균수보다 높은 수준에서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 강세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 이 200주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사이클과 비슷한 흐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주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의 지표는 강세를 시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기 보유자의 포지션 70%가 지금 수익 상태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보유하신 분들의 지금 수익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계좌도 한번 들어보다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수익 70%, 장기 포지션을 갖고 있는 보유자 70% 수익 상태다 라고 하는데, 나의 계좌는 어떤지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장기 보유자 비율이 높은 것은 잠재적 강세 신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무엇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크립토라는 분석가가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의 비율을 보여주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시한 자리가 장기 보유자들, 지금 장기 보유자들이 어떤 포지션을 갖느냐, 장기 보유자들의 포지션이 달라질 때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무슨 의미냐면 장기 보유자의 수익 실현이 활발해지는 그 위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자리를 표시를 한 거거든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장기 보유자들도 수익 실현이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왔는데 기관은 지금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코인시어스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는 점진적으로 회복한 반면에 기관은 지속적으로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좀 나온 건데요. 지난 한 주 동안 비트코인은 4,500만 달러가 유출돼서 전체 유출 자금의 8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의 관심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관의 관심이 높아지려면 규제의 명확성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때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될 것입니다. 현재로서 기관이 유출한 것은 단기적인 포지션 정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FTX의 자산 청산으로 시장 충격이 없을 것에 대해서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FTX가 보유한 솔라나 그리고 비트코인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 매각에 대한 염려가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매각이 일시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되는 것이 있고 그 물량을 소화할 만한 시장의 매수 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솔라나의 11억 달러, 비트코인의 5억 달러가 한 번에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상당량이 2025년까지 락업이 되어 있죠. 잠겨 있죠. 당장 매각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일부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니까 이 FTX발 매각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포물선형 강세장을 반복하는 그 이유 만화로서 그려져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흐름이 이와 같은 파도를 타는 흐름이라는 거죠. 파도를 타는데 저점은 계속 높아져 가고 고점도 계속 높아져 가는 이런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은 가장 큰 이유는 석유, 밀, 금 등은 공급량이 늘지만 비트코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연적인 추가 공급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2100만 개라는 분명한 수량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매수와 매도의 그 포지션의 충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려낼 것이라고 보는 거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비트코인의 지금 일봉입니다. 일봉 상황에서 좀 아쉬웠던 것은 간밤에 27,441달러, 27,000달러를 넘어섰지만 다시 27,000달러 아래로 하회를 했습니다. 자, 일봉 상황에서는 윗꼬리를 길게 단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제 많이 오른 상황에서의 그런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가 된 것이죠. 이 부분이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주봉에서 봤을 때 제가 주봉에서 보고 안내 드렸던 부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봉에서는 박스권을 대응을 하자고 안내를 드렸었죠. 지금은 제가 그려드린 박스의 중심 가격이 있습니다. 중심 가격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강세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박스 상단을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야만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박스 하단에 오게 되면 여기서 또 지지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이 박스의 중간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어제 간밤에 치고 가지 못하고 윗골이 다는 흐름이 나타났는가? 제가 4시간 봉과 2시간 봉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게 4시간 봉 차트입니다. 4시간 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저항에 대한 명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트에서 일목균형표를 반드시 설치하기를 바라고요. 일목균형표는 매물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4시간 봉에서 28일자 상승했을 때 어디서 빠졌는지를 알려주는데요. 바로 구름청 상단입니다. 그리고 4시간 봉에서 제가 표시한 가격대에서 눌림목이 나타났다는 거, 그리고 또 상승했다가 또 표시한 가격대에서 눌림목이 나타났다는 거, 이게 중요한데요. 과연 이 표시가 뭘까요? 툭 튀어나온 표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뾰족이라고 합니다. 뾰족.
뾰족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 뾰족 저항이 나타나면 상승세가 꺾이기도 하고 뾰족 지지가 나타나면 거기서부터 반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4시간 봉만 그렇지 않고 2시간 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시간 봉에서도 의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2시간 봉에서 나타난 이 뾰족이라는 자리, 이 뾰족 자리가 강한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가 안내 드렸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기술적으로 단기 대응을 할 때도 저항대에서 매도, 그리고 지지대에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그 어떤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내용들을 더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제가 안내드리는 차트 분석방에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로 차트 분석해주는 차트 분석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 분석방에 입장하시면 코인에 대해서 단기 대응하는 법, 롱숏 포지션, 그리고 필수 정보 기준으로 한 중장기 대응법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보유하신 코인에 대한 차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무료로 개방된 이 차트 분석방 빨리들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의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